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좀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건지 오후장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으로 저희는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실 반도체 쉬어가는 속에서 그래도 자리를 잘 지키거든요. 그 속에서 조방원의 움직임이 오늘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원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어제 이 시간에 마감 스퍼트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65,000원은 넘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때 한번 관심 가지자였는데 그 얘기를 어제 하고 나서 바로 무섭게 오늘 65,000원을 그래도 올려놓는 데는 성공합니다. 현재 구간 65,500원 호가 움직임 나타납니다. 물론 갈 길 멀죠? 7도 뚫어야 해주면 이제 진짜 가려나 보다까지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마존 단독 뉴스도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타이밍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사실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찍힐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3개월을 버텼거든요. 오늘 만들어진 65,000원의 의미는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력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AI 대규모 이제 AI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는 전력량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원전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전력용 이제 발전기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너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전 쪽으로만 너무 포커싱돼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나 아니면 화력, 석탄, 뭐 풍력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용 주 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 국내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풍력 터빈 발전기를 이제 채택하는 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발전원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거고요. 이와 덧붙여 이제 가스 터빈 발전기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차트를 봐도 특별하게 밀리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또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한 번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방향에 있어서는 긍정, 그리고 너무 원전이라고 하는 프레임 내에서만 보지 말자. 해상풍력도 오늘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는 데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재료다까지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사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나현진 대표님,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서 65,000원을 그러면 안착시켜 주는가, 그리고 앞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물론 계속 체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도 그럼 매수의 기회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조선 방산 예. 원전 중에서 원전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급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3일 연속으로 강하게 들어온 상황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이제 7만 원 정도에 대한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 정도까지 기간 조정이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은 끝났지만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과 6만 원 사이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제 트레이딩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아직 이제 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강한 호재나 강한 수급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기는 아직은 뭐 반도체나 바이오가 하반기를 이끌어갈 거로 예상이 돼서 다시 원전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처럼 이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진과 같은 종목이라든지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별개로서 원전주 그럼 이쪽에서 기회 찾는 전략은 나현진 대표님 어떤 평가 주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움직이면서 우진과 예. 우리기술도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한 수요나 원전 그 부품에 대한 수요는 그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오히려 더 그 트레이딩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접근 가능하다 의견을 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6에서 7 사이 내에서의 지금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7을 돌파하기까지는 어떤 재료적 가치, 수급적인 더 우세한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구간에선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단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테러 제재책이 좀 더 강화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수급이 붙었고 방산주 내에서는 조방원 중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먼저 돌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이 또 큽니다. 5%대 강세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완전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임순재 대표님 궁금합니다. 이 추세는 그대로 이어진다 쪽으로 보시는지요? 오히려 그동안 쉬었고 정직하게 다시 추세에 올려놨어요. 네, 일단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방산에 대한 그런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뭐 가장 큰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는 부분과 나토가 러시아 항공기가 뭐 나토 영공 내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격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여기엔 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을 계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여기 와중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방비에 대한 이제 지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유럽 내에서 특히 나토 같은 경우에 뭐 GDP의 5%까지 국방비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 뭐 나토가 뭐 지금 1%에서 2% 올릴 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증액한 그런 이제 국방비 중에서 60% 이상을 무기 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5%에서 5% 늘리는 나토 국가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방산 무기에 대한 구입을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토 회원국 중에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무기를 사용을 했었던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국내 방산 무기를 추가 구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방산 무기들의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뭐 높은 성능, 그리고 빠른 납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동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도 국내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방산 무기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도 그렇게 뭐 나쁠 건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여전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이 뭐 전 고점들을 뚫어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발주 관련된 그러니까 수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붙어야만 좀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인데요. 추가적으로 보기까지는 나쁘지 않다의 평가. 그렇다면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저희는 잘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쪽에서 기회를 노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일 텐데요. 나현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세요? 네, 아직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노르웨이로 K9 자주포가 추가 공급 계약 소식도 나오면서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배열로 계속해서 차트상 이격을 확산해 나가는 구간입니다. 좀
그 올 2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이격과 멀리 이제 그 이격을 벌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확산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은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이 혹시나 오면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때까지가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배열 이격 구간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확산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신고가 이후에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부담도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를 해나간 상황이어서 여기에서부터의 상승은 사실 뭐 위에 매물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이라서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을 그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은 공통입니다. 아직도 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요. 이 추세는 그 전까지는 견고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하나 고민되는 쪽이 있죠. 조선 가볼게요. 특히 오늘은 조선 기자재단에서의 움직임이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성광밴드로 대표 종목 준비를 했고요. 많이 조용해졌는데 주가가 그렇다고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잘 지켜주고 있는 속에서 뉴스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게 사실 조선주입니다. 그 가운데 성광밴드가 오늘은 또 조선 기자재 내에서 강세 움직임을 가장 크게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 뭐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뭐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선 관련된 수주가 꾸준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향 이제 방산 관련된 그런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IMO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멤브레인형 액화수소 이제 화물창 기술에 대해서 국제 기준을 이제 채택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뭐 액화 지금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국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게 수소이기 때문에 이런 수소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수소 관련된 경제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에서 이제 액화수소, 화물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와중에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피팅 관련된 밸브에 대한 기대감, 주요 이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피팅 관련된 업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 피팅 관련돼서 뭐 LNG에 대한 LNG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그 매출 기대감들이 물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이런 이제 피팅 밸브 업체들의 가장 큰 이제 매출처는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업체가 아니라 석유화학 업체가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석유화학 관련돼서 지금 뭐 국내에선 상당히 지금 석유화학이 어려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만큼 지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학 플랜트에 대한 피팅 밸브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감소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플랜트에 대한 실적 부진이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부진을 조선 쪽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피팅 관련된 업체들이 이런 그러니까 이런 조선 기자재로 같이 묶여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 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물론 유의할 점도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는 늘 중요합니다. 조선주에 대한 열기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증거처럼 바라보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럼 대표님, 다른 큰 조선주 있지 않습니까? 조선 3사 내지는 좀 더 확장시켜서는 5개사까지 본다면 그쪽 종목 대형 주단으로서는 의견은 어떠세요?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예. 될 것 같고요. 뭐 조선 기자재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성광밴드가 조선 기자재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 업황을 영유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다른 석유와 프렌트 관련 쪽이 좀 더 매출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주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이런 이제 조선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조선업이 아직까지는 수주잔고도 지금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발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대형 조선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상향을 하는 거고 이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종목은 또 있으니까 조선주 내에서는 종목을 좀 잘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의견 받겠습니다. 자, 나 대표님, 성광밴드가 오늘 또 유독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종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구간에서도 한 5%대는 유지를 하고 있네요. 물론 다시 또 전고까지 가려면 좀 길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까지는 목표를 잡아도 되는 건지요? 네, 오늘 이제 원전이나 방산에 예. 비해서 외국인 수급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는 살짝 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그 부품 업체로 이제 봤을 때 주봉을 먼저 살펴보면 주봉상 변동폭이 최근 들어서 2개월 이상, 한 3개월 정도 동안 그 주봉상 변동이 10%가 넘는 주간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봉상 변동 폭이 줄어들 때까지는 이제 횡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 방향성을 잡아서 이게 주봉상 캔들이 이렇게 긴 상황에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변동폭이 주봉상 변동폭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횡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 산업의 동향에 따라서 뭐 기간 조정은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정도까지는 현 구간에서의 횡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제 뭐 투자에 나서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 뭐 이런 관점보다는 현재 횡보 상황이 한 연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봉상의 변동이 어느 정도 좀 멎는 순간이 오면은 적정한 라인대가 또 형성이 될 것으로 힌트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상의 움직임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기자재단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킨부스터 시장이 사실 여러분 LNC 바이오라는 종목을 통해서 그 지형이 많이 바뀌었구나를 아실 거예요. 파마 리서치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61선 지지를 하나요? 체크를 매일 해야 될 것 같은 그 구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도 이 스킨 부스터 쪽에서 앞으로 신제품을 낼 거다. 근데 특히 LNC 바이오와 같은 그 ECM 스킨 부스터류를 내게 되면서 파마리서치가 갖고 있었던 그 PDRN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제2의 파마리서치가 어디냐. 지금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조금씩 지금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가려나. 요즘에 한 번 움직이는 종목이 꽤나 잘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럼 지금도 기회가 있는 것인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한스바이오메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인공 보형물과 이제 골 이식제를 이제 만드는 네.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뭐 최근에 이제 ECM 이제 스킨 부스터에 대한 그런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메드가 만든 이제 스킨 부스터가 셀르디엠이라는 이제 그런 제품군인데요. 기존에 이제 PDRN, 뭐 대표적으로 이제 리주란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제품군에 비해서 입자가 25% 정도 작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입자가 작다라는 거는 피부의 흡수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안착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의 민트케미칼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회사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세른디엠에 대해서 연매출이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한 200억 정도를 이제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관련된 후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후기가 뭐 나온다라고 제품 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제품 후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제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현지 기업인 이제 위고그룹과 이제 합작 회사를 레보스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진출을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뭐 기존에 갖고 있는 뭐 골 이식제에 대한 부분도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ECM 스킨 부스터에 대한 그런 이제 중국 내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C 바이오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평가 주세요, 임 대표님? 일단 뭐 두 회사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한스바이오메드가 이제 새롭게 진출한다라는 것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러니까 이 회사 대표가 얘기한 만큼 그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한스바이오메드도 좀 같이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에 있어서는 긍정으로 바라본다. 방향성 체크 도와주셨습니다. 나윤재 대표님 의견 또한 궁금해요. 최근에 이쪽이 워낙 또 새로움으로 무장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인데 한스바이오메드 이 추세는 그럼 이어진다라고 역시나 같은 의견이세요? 네, 파마리서치가 보여준 이런 스킨 관련한 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증명이 어느 정도 이제 한스바이오메드에도 이제 스킨 부스터를 출시한다는 기대감으로 좀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지금 나타낸 상황이고요. 2만 원대 부분에서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운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으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파마리서치나 뭐 다른 그 스킨 부스터 관련한 업종에 비해서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효과와 어느 정도의 그 범용성을 가졌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 부담은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격을 여기서 더 추가로 한 2만 원을 살짝 넘기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됐을 땐 오늘만 해도 20%가 넘는 상황에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급하게 벌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의 관점보다는 매물 부담 그리고 가격 이격 부담이 좀 큰 상황이라서 좀 관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좀 공략을 해볼 의향이세요? 내려왔을 때보다 이제 한스바이오메드에 이제 출시한 그 제품에 대한 사용성과 그리고 그 성능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까지 이제 그 단기 급등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천천히 실적이 올라오고 이제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바로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파마리서치 제2의 파마리서치라고 하는 것들의 종목은 올라가는데 본 파마리서치는 지금 61선도 결국엔 하회했잖아요. 기회 보세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한 2년 이상 올랐죠. 한 3년 정도 가까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뭐 리쥬란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제품들의 이제 그 사용성 그리고 수출 뭐 이런 그 이런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이미 감안을 하고 주가에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다음번 그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확인을 시켜줘야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에서의 움직임 내지는 어떠한 출시 모멘텀이라든지 뭔가 기다려야 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너무 이격이 벌어진 점에 있어서는 일부 좀 보수적인 스탠스도 같이 보이네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완전히 시총 상단주가 다 밀리지만 그 속에서 우뚝 솟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신바타 심텍입니다. 이거 정말 잘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도 해피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까지 갑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즐기는 때라고 볼까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보유자 영역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큰 그런 상황이죠. 뭐 글로벌 이제 IB에서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으로 인한 그 수혜는 당연히 입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심텍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측면은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뭐 HBM뿐만 아니라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공급도 이에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모건 스탠리도 2027년도에 피크 아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내년에도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아가자에 대한 관점은 변하지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심텍처럼 올라가는 종목을 참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심텍에서 자리를 더 볼 수 있는 것인지, 보유하신 분들과 미보유하신 분들이 심텍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소재, 부품, 장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는 공정이나 정밀도 측면에 따라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이 기판 관련한 섹터는 뭐 HBM이나 D램, 뭐 SSD 그리고 파운드리까지도 범용으로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이 있어야 이제 그 위에 이제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섹터라서 이 기판 섹터로 수급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좀 더 강하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쪽이 기판 쪽이었고요. 3분기에 심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이제 매물 구간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승세와 강도 추세로 본다면 한 5만 원 부근까지는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정배열된 상황에서 현재 정배열 강한 상승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5만 원 부근까지의 추세가 이어져서 확산되는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좀 최근의 급등으로 인한 이제 매물 부담은 있지만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의 추세 확산 구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자리 5까지 가게 되면 정말 심텍의 저력이네요. 사실 35,000원 라인도 가볍게 넘어섰거든요. 자, 그렇다면 43,000원 라인도 넘어서 5자리까지 볼 수 있는지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